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다가 문득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셨습니까? 화면 구석에 조그맣게 표시된 숫자, 원달러 환율. 그 숫자가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해외여행 가려는데 비행기 표값 오르겠네 하고 넘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1997년 그리고 2008년 그 숫자가 치솟을 때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해졌는지 뼈저리게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환율 1,500원이 보내는 경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처럼 지금 흐름을 정확히 알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확신으로 바뀌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와 상담을 했던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후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작은 상가 하나와 지금 사시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평온한 노후죠. 그런데 김 선생님이 요즘 밤잠을 설치신다고 합니다. 아니, 상가 대출 이자가 갑자기 껑충 뛰었는데 세입자는 장사 안 된다고 월세 깎아달라고 하지. 거기다 뉴스에서는 환율이 오르니 나라 경제가 위험하다 하지. 이러다 내 재산이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답답해요. 김 선생님의 이 한숨,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마트에 가서 애호박 하나 집기가 무서워지죠. 기름값이 오르니 난방비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자산의 가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환율이 상승하면서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떠나려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네, 김 선생님처럼 대출 있는 분들은 이자 폭탄을 맞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이게 바로 환율 1,500원이 주는 진짜 공포입니다. 단순히 여행비 문제가 아니라 은행, 기업, 부동산, 내 노후 자금으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쓰러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1997년 11월, 그 차가웠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환율이 800원대에서 순식간에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멀쩡하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 처리를 당하고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 나라를 살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참 눈물겨운 희생이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그때 살아남은, 아니, 오히려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미리 달러를 가지고 있었거나 현금을 쥐고 기다렸다가 헐값에 나온 부동산과 우량 주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1997년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인 경제대국이고 외환 보유고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곧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가짜 뉴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우리가 젊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었고 몸으로 때울 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은퇴한 우리에게 자산 손실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복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율 1,500원 시대 내 자산을 지키는 5가지 철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첫째, 부동산 몰빵에서 탈출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우리나라 시니어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평생 깔고 앉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위기가 오면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돈이 급한데 집이 안 팔리면 그야말로 흑자부도가 나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 여사님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 여사님은 40평대 아파트를 고집하다가 최근에 과감하게 20평대로 줄이고 차액 3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그 현금 덕분에 많지는 않지만 예금 이자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서 그나마 걱정 없이 지내십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덩치를 줄이십시오. 몸집이 가벼워야 위기 때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의 10%에서 20%는 반드시 달러나 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전 재산이 원화로만 되어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겁니다. 거창하게 외환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가셔서 외화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달러로 바꿔두세요. 환율이 1,500원, 1,600원이 되면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분을 2달러가 오른 만큼 상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해지, 즉 울타리 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꼭 집중해 주세요. 셋째, 제2금융권 예금 5천만 원 보호 한도를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요동치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집니다. 요즘 뉴스에 PF 부실이니 건설사 위기니 하는 말 자주 들리시죠? 건설사에 돈을 많이 빌려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일부 지점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자가 조금 더 높다고 1억, 2억씩 한 곳에 넣어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서울 은평구의 최 선생님은 이자가 높다는 말에 한 저축은행에 1억을 넣었다가 최근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못 주무시더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자 몇 푼 더 받으려다 원금 잃으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당장 쪼개세요. 귀찮더라도 4,500만 원, 4,800만 원씩 나누어 분산 예치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넷째, 빚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금리가 길어진다는 뜻이죠. 대출 이자가 5%에서 6%인데 예금 이자 3%에서 4%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대출부터 갚으십시오. 나중에 집값 오르면 갚지 않은 생각은 지금 같은 시기엔 도박입니다. 빚이 없으면 환율이 2,000원이 되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무부채가 가장 강력한 노후 방패입니다. 다섯째, 공포 마케팅에 속아 뇌동매매하지 마십시오. 유튜브나 뉴스에서 한국 경제 망한다, 지금 당장 다 팔고 떠나라라고 외치는 자극적인 썸네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불안을 먹고 사는 장사꾼들입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량한 자산, 예를 들면 서울 핵심지 아파트나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공포에 질려 헐값에 매도하지 마십시오. 진짜 고수는 위기 때 현금을 쥐고 조용히 관망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는 건 하수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 분명 녹록지 않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실로 큽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보릿고개를 넘었고 6.25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궜으며 IMF라는 거대한 파도도 온몸으로 막아내며 자식들을 키워낸 세대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달라진 점은 이제 우리는 노련함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몸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하게 자산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로 이 파도를 넘으면 됩니다. 경기도 김 선생님이 상담 끝에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가 평생 어떻게 모은 돈인데 겁먹고 도망칠 게 아니라 단단히 지켜야지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다시 평온이 찾아오는 걸 보며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첫째, 부동산 비중 줄여 현금화하기. 둘째, 외화 통장으로 달러 조금씩 모으기. 셋째,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 철저히 지키기. 넷째, 빚부터 갚아 이자 지출 없애기. 다섯째, 공포에 휩쓸려 투매하지 않기.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통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산이 한 곳에 쏠려 있지는 않은지, 위험한 대출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